아버님,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여기 며느리 앞에 무릎 꿇은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성공의 상징이라 불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단 한 사람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가 버린 며느리, 그 여인을 다시 만난 날 모든 진실이 바뀌었습니다. 리얼 사연 극장.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평창동에 사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입니다. 한성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금융을 주력으로 하는 곳이죠.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릅니다. 냉철하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요즘 생각해봅니다. 그 냉철함이 과연 지혜였을까요? 아니면 오만이었을까요? 비가 내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어렸을 때 청계천 재래시장에 함께 갔던 기억이요. 그 녀석이 붕어빵을 사달라고 조르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는 웃으며 사줬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는 아들과 시장 같은 곳엔 가지 않게 됐습니다. 회장실과 골프장, 고급 레스토랑만 오가게 됐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기사, 청계천 쪽으로 가세. 옛날 시장이 어떻게 변했나 좀 보고 싶군. 회장님, 거긴 주차가 불편한데요. 괜찮아. 차는 밖에 대두고 걸어 들어가면 되지. 차에서 내리니 낯선 냄새들이 코를 찔렀습니다. 튀김 기름 냄새, 생선 비린내, 과일 향. 모두 섞여서 묘한 향을 만들어냈습니다. 발밑은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내린 비 때문이겠죠.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이 값을 흥정하고 장사꾼들이 목청껏 물건을 외쳤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더군요. 그때였습니다. 통닭집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테이블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죠. 한 여자와 아이 둘.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가 얼굴을 가렸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서윤아, 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전 며느리라고 해야 맞겠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까? 7년 전 장남 지훈이의 장례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유나는 사라졌습니다. 집안 금고에서 현금 1억 원과 금괴를 들고 모르는 남자와 함께 도망쳤다는 보고를 받았죠. 저는 그날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아들이 죽은 날 장례식장에서 돈을 훔쳐 달아나다니. 배신이었습니다. 배은망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나를 가문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제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저 여자는 누구입니까? 옷이 낡았습니다. 아니, 낡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색이 바랬고 소매가 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윤기가 없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혹시 몰라보게 살이 빠진 건가?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테이블 위였습니다. 잔치국수 한 그릇, 딱 한 그릇입니다. 며느리가 젓가락으로 국수를 조금 집어 큰아이 그릇에 덜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집어 작은아이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자신의 그릇엔 국물만 좀 부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배불러. 지우야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배고픔 때문에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작은아이 서아가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콜록. 작고 약한 기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아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서아야, 천천히 먹어. 괜찮아? 네. 엄마.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1억을 훔쳐 달아난 여자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잔치국수 한 그릇을 세 식구가 나눠 먹고 있다고? 말이 안 됩니다.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금괴까지 합하면 더 많은 액수죠. 그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시장 통닭집 앞에서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습니까? 뭔가 잘못됐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알던 사실과 눈앞의 현실이 맞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을 가렸습니다. 마치 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처럼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를 피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7년 전 제가 유나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으니까요.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돈이 목적이었지. 처음부터 그럴 셈이었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우리 가문을 더럽히지 마.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증거도 확인하지 않고, 며느리의 말은 듣지도 않고, 보고서만 믿었습니다. 차남 재윤이가 올린 보고서를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국수는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돈을 건네고 시장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갔습니다. 작은 아이가 또 기침을 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저는 통닭집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방금 그 모녀 아십니까? 아, 유나 씨요? 여기서 가끔 일해요. 저녁에 통닭 튀기는 거 도와주죠. 자주 오나요? 네, 힘들어 보여요. 애들 데리고 와서 일하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가끔 국수라도 사줘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일을 한다고요. 여기서 통닭을 튀기는 일을. 패션 디자이너 출신이었던 며느리가, 재벌가의 며느리였던 여자가. 저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김 사장, 본사로 가세. 지금 당장. 네. 회장님.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며느리가 정말 배신자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무언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걸까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해. 반드시.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재에서 신문을 보거나 보고서를 검토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던 모습, 아이들을 가리던 며느리의 눈빛.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굳게 닫혀있는 방 하나. 아들 지훈이의 방이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 만년필, 벽에 걸린 액자, 침대 옆 탁자. 모든 게 7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정리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회사 일도 그렇게 했죠. 꼼꼼하고 신중했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 하나. 제가 예전에 아들에게 선물한 상자였습니다. 대학 졸업 선물로 준 거죠. 저는 그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손목시계. 지훈이가 늘 차고 다니던 시계였습니다. 제가 30살 생일에 선물한 겁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오전 8시 47분에서요. 사고가 난 시각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다음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손글씨 메모가 나왔습니다. 지훈이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께 최근 회사 내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누군가 계약서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진짜로 믿어주는 날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계약서 조작? 저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요. 아들이 뭔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리고 제게 말하려 했다는 겁니까?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7년 전 지훈이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바빴습니다. 회의가 있다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죽었습니다. 저는 상자 안을 더 뒤졌습니다.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내부 공사 계약서였는데 이상했습니다. 금액이 두 가지 버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상 금액, 다른 하나는 부풀려진 금액. 차액이 15억. 누군가 15억을 빼돌리려 했다는 뜻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들이 이걸 발견했구나. 그래서 조사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왜 저한테 제대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 맞습니다. 제가 시간을 안 줬죠. 바쁘다고, 나중에 보자고 했습니다. 멍청한 놈.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때 서류 사이에서 작은 메모지가 떨어졌습니다. 주워서 펼쳤습니다. 재윤, 계좌 추적 필요. 재윤. 제 차남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머릿속으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회사 비리를 조사했습니다. 재윤이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저는 상자를 들고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다시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지훈이가 죽기 일주일 전에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기 하루 전, 지훈이는 이 문서를 복사해뒀습니다. 왜 복사했을까요? 증거로 남기려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저한테,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좀 믿어주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아빠가 너를 못 믿었어. 아빠가 바보였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68 평생. 울지 않으려 애썼는데 그날 밤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전 검찰 출신인 도훈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한 회장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도훈아, 나 좀 도와줘. 7년 전 내 아들 사고건 다시 조사해야 할 것 같아. 뭐? 갑자기 왜? 설명하기 길어. 내일 아침에 우리 집으로 와줘. 보여줄 게 있어. 알았어. 내일 아침 일찍 가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진짜로 믿어주는 날,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이제라도 믿을게. 아들아,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낼게.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가 왔습니다. 서재에서 그에게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지훈이의 메모, 계약서 사본, 재윤이의 이름이 적힌 쪽지까지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심각한데. 한 회장 진짜 이걸 몰랐어? 몰랐어. 그때 난 해외 출장이 많았고, 지훈이한테 회사 일을 맡겼지. 재윤이는 아직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했고, 그럼 며느리 유나 씨가 돈을 훔쳐 달아났다는 건 그것도 다시 확인해야 해. 어제 시장에서 봤는데 유나가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더라. 변호사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유나 씨 현재 생활부터 추적해보자. 1억을 가져갔다면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며칠이 걸렸습니다. 변호사는 사람을 동원해 며느리의 생활을 조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다시 왔습니다. 한 회장 앉아서 들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서윤아 씨, 현재 세 군데서 일하고 있어.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청소 용역, 낮 12시부터 6시까지 분식집 주방 보조, 밤 8시부터 12시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 하루에 세 군데를? 그래. 주말에는 시장 통닭집에서도 일해. 애들 병원비 때문에 악착같이 벌고 있더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루에 세 군데. 잠은 언제 자는 겁니까? 그럼 통장은?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게 유나 씨 통장 내역이야. 법적 절차 밟아서 받아냈어.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입금 내역. 청소 용역 월급 90만 원. 분식집 월급 120만 원. 편의점 월급 110만 원. 출금 내역. 월세 50만 원. 공과금 15만 원. 병원비 80만 원. 식비 약 50만 원. 학원비 없었습니다. 옷값 없었습니다. 여가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냥 생존이었습니다. 도훈 변호사, 그럼 1억은? 없어. 어디에도 없어. 7년치 통장 내역 다 확인했는데 큰돈 입금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다른 계좌는? 없어. 유나 씨 명의 계좌는 이거 하나뿐이야. 애들 명의도 확인했는데 통장은 있지만 잔액이 거의 없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 1억이 없다고요. 금괴도 없다고요. 그럼 7년 전 그 보고서는 뭐였습니까? 한 회장 더 이상한 게 있어. 뭔데? 7년 전 장례식 날 유나 씨가 남자랑 도망쳤다는 보고서 있잖아. 그거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재윤이야. 내 둘째 아들. 머리가 띵했습니다. 재윤이가? 그리고 그 보고서에 첨부된 CCTV 사진.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얼굴 식별이 불가능해. 전문가한테 의뢰했더니 일부러 화질을 낮춘 흔적이 있대. 일부러? 그래.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작. 재윤이가 조작했다는 겁니까? 왜? 왜 동생이 형수에게 누명을 씌웁니까? 아니, 잠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회사 비리를 조사했습니다. 재윤이가 연루됐습니다. 지훈이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어. 도훈아, 7년 전 사고 조사 기록 구해줄 수 있어? 구할 수는 있는데. 한 회장은 뭘 의심하는 거야?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도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설마, 살인?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해야 해.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며칠만 시간을 줘. 그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서재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지훈이랑 유나가 저 정원을 거닐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런데 아들이 죽자마자 며느리를 배신자로 몰았습니다.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요. 왜 그랬을까요? 재윤이의 보고서를 믿었으니까요. 둘째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믿음을 잘못 준 겁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유나야, 미안하다. 내가 가져가지 않았으니 쓸 수도 없었던 거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며느리의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일주일 후, 저는 그룹 본사에 직접 갔습니다. 평소엔 회장실에만 머물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보안본부로 갔습니다. 본부장 박경수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경수야, 7년 전 CCTV 자료 아직 있나? 7년 전이요? 그게, 보통은 1년치만 보관하는데요. 백업 파일은? 박경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중요 사건 관련 영상은 별도로 백업해둡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파일이 없으면 어쩌나. 혹시 누군가 지워버렸으면 어쩌나. 회장님, 찾았습니다. 박경수가 외쳤습니다. 7년 전 그날, 본사 내부 CCTV 전부 백업되어 있습니다. 당장 보여줘. 특히 아침 시간대, 임원 전용 복도 쪽. 네. 회장님,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흑백 화면이었습니다. 화질은 선명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8시 40분. 복도가 보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재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경수야, 저거 확대할 수 있나? 네. 회장님,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재윤이 손에 든 건 작은 봉투였습니다. 재윤이 형 지훈이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왔습니다. 그런데 손에 든 봉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수야, 실내 카메라도 있나? 사무실 내부는 임원 사무실이라 없습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줘. 지훈이가 출근하는 장면.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8시 55분. 지훈이가 나타났습니다. 제 큰아들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이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훈이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경수야, 저거 보여? 걸음걸이가 이상하지 않나? 그러게요.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술, 아침부터? 아닙니다. 지훈이는 아침에 술을 마시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지훈이가 벽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차에 탔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30분 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경수야, 지훈이 사무실로 가자. 네. 지금요? 지금.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임원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훈이의 사무실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머그컵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늘 쓰던 컵이었습니다. 컵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무 냄새도 안 났습니다. 당연하죠. 7년이나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재윤이가 뭔가를 탔어. 이 컵에. 그래서 형이 비틀거린 거야. 회장님, 혹시 비서실로 가보시겠습니까? 박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비서 김미정 씨가 그날 일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서실로 갔습니다. 김미정을 불렀습니다. 4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그룹에서 15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미정 씨, 7년 전 그날 기억나나? 어느 날 말씀이신지요? 지훈이가 사고 난 날. 김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 무슨 일이 있었나? 김미정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말해봐. 무슨 일이든 괜찮아. 그날 아침, 재윤 부사장님이 지훈 상무님께 급히 전화하셨어요. 무슨 내용이었지? 회장님이 쓰러지셨다고요. 병원으로 급히 오라고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지훈 상무님이 놀라서 급히 나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 회장님은 그날 아침 골프장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재윤이가 거짓말로 형을 불러낸 거야. 약물을 먹인 다음에 비틀거리는 상태로 운전하게 만든 거야. 이건 살인이야. 계획된 살인이야.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미정 씨, 통화 기록 남아있나? 제 개인 수첩에 메모해뒀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가져와 줄 수 있나? 네. 회장님. 김미정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수첩을 들고 왔습니다.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05분. 재윤 부사장 지훈 상무. 회장님 응급 상황이라며 연락. 증거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박경수를 봤습니다. 경수야, CCTV 파일 전부 복사해서 안전하게 보관해.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마. 네. 회장님. 그리고 미정 씨. 그 수첩 나한테 맡겨줄 수 있나? 꼭 필요해. 네. 회장님. 가져가세요. 저는 수첩을 받아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빌딩들,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동생의 손에. 이제 확실해졌어. 재윤이, 넌 형을 죽였어. 그리고 유나에게 누명을 씌웠어. 왜? 경영권 때문에?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증거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법정에서 통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도훈 변호사를 다시 불렀습니다. 서재에서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 김미정의 수첩, 통화 기록.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한 회장, 이거 심각해. 정황상 명백한 살인이야. 알아. 그런데 결정적인 게 하나 빠졌어. 뭔데?
재윤이가 실제로 무엇을 탔는지 증명할 물증이 없어. CCTV엔 봉투만 보이지 내용물은 안 보이거든.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변호인이 그냥 서류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지? 자백을 받아내야 해. 재윤이 입에서 직접. 자백. 쉽지 않을 겁니다. 재윤이는 영리한 놈입니다. 7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연기해왔으니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회장님, 급히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재윤 부사장님이 방금 누군가와 통화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서윤아 씨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유나를 찾는다고? 왜? 더 들은 거 있나? 형이 하나로 부족했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입 다물고 살려면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요. 핏줄이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 미친놈이 형도 모자라서 형수까지 건드리려고? 알았네. 고맙네. 미정씨.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훈을 받습니다. 유나가 위험해. 당장 보호해야 해. 주소 아나? 아니, 모르지만 찾을 수 있어. 청계천 재래시장 근처 어딘가일 거야. 저는 박경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수야, 서윤아 씨 현재 주소 찾을 수 있나? 급해. 회장님, 주민등록상 주소는 찾을 수 있습니다. 10분만 주십시오.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재윤이가 먼저 찾으면 어쩌나. 혹시 유나나 아이들이 다치면 어쩌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청계천 인근 원룸입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네. 저는 도훈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급히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30분 후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유나가 여기서 살고 있었다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끝방. 문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윤이었습니다.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형수님, 왜 이렇게 고집이 세십니까?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우리 애들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손대긴. 형수님이 조용히만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치만 재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한테 쓸데없는 말 했다간 형이 하나로 부족했나 싶을 거예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재윤아. 안에 있던 재윤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재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역겨운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셨습니다. 형수님이 힘들게 사신다 해서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도와주려고. 협박하면서? 협박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재윤아, 난 다 알아. 내가 뭘 했는지. 7년 전 그날, 내가 뭘 했는지. 재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CCTV 봤어. 내가 형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형이 비틀거리며 나오는 거. 다 봤어. 재윤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그리고 김미정 비서한테도 들었어. 내가 거짓말로 형을 부른 거. 회장이 쓰러졌다고 거짓말한 거. 재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어. 충분히 있어. 재윤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시죠. 할 수 있으면요. 놈이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신고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직접 말할 기회를 주고 싶구나. 무슨 소리예요? 내일 저녁 우리 집 서재로 와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 재윤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재윤이 비집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유나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벽에 기댄 채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은가? 유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폐만 끼쳐서.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7년 동안 내 말을 안 들어줘서 미안하다. 내가 바보였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자. 애들도 데리고. 하지만 이번엔 내가 지킨다. 약속해. 방 안쪽에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지우와 서아, 제 손주들이었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하지만 너무 말랐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란다. 미안하구나. 이제라도 와서. 아이들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7년 동안 외면했다니. 제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까? 자, 이제 가자. 따뜻한 집으로. 도훈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유나와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경호원도 배치했습니다. 여기서 며칠만 있어라. 내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 유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이번엔 내가 제대로 끝낼 거야. 저는 호텔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한 회장, 계획이 뭐야? 내일 재윤이를 불러. 그리고 자백을 받아낼 거야. 어떻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비의 마지막 권위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서재를 정리하고 노트북을 준비했습니다. CCTV 파일, 통화 기록, 계약서 사본. 모든 증거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도훈이 왔습니다. 준비됐어? 응. 넌 커튼 뒤에 숨어 있어. 녹음 장치 챙겼지? 당연하지. 도훈이 서재 커튼 뒤로 들어갔습니다. 완벽하게 숨었습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이 끝이야. 7년간의 거짓말이 오늘 끝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윤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역겹더군요.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들어와라. 앉아. 재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재윤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 마실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을 띄웠습니다. 이거 봐라. 재윤이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재윤이 봉투를 들고 형 사무실로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 그리고 지훈이가 비틀거리는 장면. 재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7년 전 그날 아침이야. 내가 형 사무실에 들어간 장면이지. 그게 서류를 전달하러 간 겁니다. 무슨 서류? 회의 자료요. 거짓말.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김미정의 수첩 사진이었습니다. 이것도 봐라. 내가 형한테 전화한 기록이야. 회장이 쓰러졌다고 거짓말한 거.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난 그날 골프장에 있었어. 멀쩡하게. 재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제가 형을 죽였다는 겁니까? 그래. 내가 죽였어. 재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앉아.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앉으라고 했어. 재윤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바꿨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이건 내 비자금 계좌야. 15억이 들어와 있더구나. 회사 공사비에서 빼돌린 돈이지. 재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형이 알아냈어. 내가 회사 돈 빼돌리는 거. 그래서 조사하고 있었지. 그게 두려웠던 거 아니냐? 재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이 아버지한테 보고하면 끝이잖아. 넌 감옥 가는 거고. 그래서 형을 없앤 거지? 아닙니다. 재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형이 스스로 사고 난 겁니다. 내가 약물을 탔어. 형 커피에 수면제나 진정제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이 비틀거린 거야. 그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거고. 재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 못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법적으로 증명하긴 어렵지. 하지만 재윤아, 난 내 아버지야. 재윤이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로서 묻는다. 내가 형을 죽였느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재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이 미웠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평생 형 그늘에 가려 살았어요. 똑똑한 형, 착한 형, 능력 있는 형. 전 항상 2등이었어요. 재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돈 빼돌린 것도 형이 찾아냈어요. 저한테 기회를 주겠다고 했죠.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덮어주겠다고. 그런데 전 그게 더 모욕적이었어요. 형의 자비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재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진정제를 넣었어요. 형 커피에 약국에서 산수면 진정제요. 그리고 거짓말로 불러냈어요. 형이 서두르게 만들려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이었어. 정말 이 놈이 형을 죽였어. 금고는 제가 열었어요. 형이 죽은 날 밤에 1억이랑 금괴 가져갔죠. 유나한테 누명을 씌운 것도. 네. CCTV 조작하고 보고서 꾸며냈어요. 형수님이 의심받으면 아무도 진실을 찾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재윤아. 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오늘부로 재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나가. 당장 나가. 아버지, 제발. 나가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커튼이 젖혀졌습니다.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 녹음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넘겨. 알았어.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지훈아, 이제 편히 쉬렴. 아빠가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사흘 후였습니다. 재윤이 체포됐습니다.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한성그룹 부사장, 형살해 혐의로 구속. 7년 전 교통사고. 실은 계획적 살인. 재벌 2세 비리와 살인 충격.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변호사들이 재윤을 변호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CCTV 영상, 녹음 파일, 계좌 이체 내역, 비서의 증언. 모든 게 맞물렸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했습니다. 재윤은 구치소로 갔습니다. 저는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볼 얼굴이 없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유나를 만났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넓은 거실을 신기하게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지우가 물었습니다. 유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란다. 정말요?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서아가 기침을 했습니다. 유나가 재빨리 아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서아야, 괜찮니? 네. 엄마, 저는 유나를 봤습니다. 서아 많이 아프냐? 천식이 좀 있어요. 병원비가 부담돼서 제대로 치료를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일 당장 병원 가자. 제일 좋은 병원으로. 아버님, 그리고 유나야. 네, 미안하다. 7년 동안 내 말을 안 들어줘서. 내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됐습니다. 아니야. 충분하지 않아. 난 내게 보상해야 해.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랑 평범하게 살 수 있으면 돼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지훈 오빠 생각이었어요. 오빠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잖아요. 그게 제일 괴로웠어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이젠 괜찮아. 다 끝났어. 며느리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7년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며느리가 진정됐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 할아버지, 엄마 왜 울어? 저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쁜 눈물이란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이 풍성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유나도 편안한 얼굴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제가 지켜야 했던 거구나. 식사 후, 저는 2층 지훈이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다 정리했어. 내 억울함도 풀었고, 유나랑 애들도 데려왔어.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아버지. 저는 액자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늦었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도 옆에 있었습니다. 재윤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해졌더군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한재윤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7년 전형 한지훈을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수면 진정제를 투여하고 거짓 정보로 유인의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증거들이 제시됐습니다. CCTV 영상이 법정 화면에 떴습니다. 재윤이 봉투를 들고 형 사무실로 들어가는 장면, 지훈이 비틀거리는 장면, 방청객들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 금고에서 현금 1억 원과 금괴를 절취했으며 형수인 서윤아 씨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김미정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거짓으로 회장님이 쓰러졌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지훈 상무님이 급히 나가셨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재윤의 자백이었습니다. 진정제를 넣었어요. 형 커피에 금고는 제가 열었어요. CCTV 조작하고 보고서 꾸며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윤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기각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상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으로 보입니다.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여러 증인이 나왔습니다. 계좌 추적 전문가, CCTV 분석가, 의료 전문가, 모두 재윤의 범행을 증명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선고 시간이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한재윤, 재윤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친형을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재산을 절취했으며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한재윤에게 살인죄, 절도죄, 무고죄를 적용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탕!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재윤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유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7년 전,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했고, 무고한 사람을 배신자로 몰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재판으로 법적 정의는 이루어졌지만,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이 겪은 고통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권력과 돈이 있어도 진실을 외면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가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유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재판 어떻게 됐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다 끝났단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 거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나가 웃으며 반찬을 더 줬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차를 타고 묘지로 갔습니다. 지훈이 묘소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지훈아, 아빠 왔다.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다 끝났어. 내 억울함 풀었고, 범인도 처벌받았어. 유나랑 애들도 집에 데려왔고,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내 말을 믿어. 가족을 되찾았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짚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묘지를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현이 쉬렴. 아들아, 아빠가 가족 잘 지킬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나와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응, 다녀왔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게 집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68평생.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일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걸.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들이 옆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책 읽어줘요. 그래. 할아버지가 읽어줄게. 책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유나가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느낀 건 이겁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것. 저는 권력과 재산에 눈이 멀어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겁니다.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소중한 사람과 멀어져 있다면 오늘 연락해보세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후회하기 전에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